아,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민이도 안녕, 한준이도 안녕.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갔다 온다고? 조금 늦었네요. 자. 음악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저작권이 좀 걸려가지고 이제 저작권 없는 걸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첫 시작을 한번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종은 자, 찰스 다윈입니다. 1900년대에 19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19세 한 분은 또 그렇지는 않구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3대 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은 인간과 세계를 굉장히 어떤 혁명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죠. 한 명은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아시죠? 천동설, 지동설. 세상의 중심이 지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지구는 한 존재일 뿐이더라. 우리도 돌고 있는 존재일 뿐이더라.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이죠. 우리는 신의 피조물이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더라. 신과의 어떤 개별성 차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명은 이제 오늘 나중에 소개할 사람인데 프로이트예요. 자, 능력이 없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종하는 것이다. 약한 종은 군집을 이루어야 살아남습니다. 자원만 풍부하다면 강자와 약자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경쟁은 적자 생존의 원리가 아니라 공생의 원리입니다. 다양성이 조직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찰스 다윈의 좋은 말들을 좀 가져왔는데, 저희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뭉쳐야 됩니다. 군집 뭉치고, 그 다음에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건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음악 끄고 공부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염계감초탕에 대해서 했습니다. 염계감초탕. 염계감초탕은 복령, 대조, 계지, 감초로 구성된 약인데, 신이 허한 사람이 중초가 막히면서 표가 차가지고 표가 차지고, 그럼으로써 그로 인해서 상력하는 상중 하중의 아래쪽이 약하고 겉에는 찬 기운이 이렇게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훅 위로 뜨는 상황들을 이 염계감초탕이 치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나타나는 증상,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증상만으로 가져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그림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자꾸 연습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가 느시고 환자를 보는 힘이 느는데, 그게 아니라면 자꾸 증상에만 끄달리게 되면 요 약이 아니면 안 된다고 됩니다. 너무나 많은 약들이 있고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떡 주무를 수 있도록 하려면 전체적인 그림을 자꾸 그리려고 해야 됩니다. 내외, 상중하, 이 관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 파악하는 것도 결국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인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체질로 파악한다고 하지만 꼭 사상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파악한다는 것도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뜻이에요. 약은 뭐 그렇게 쓰시더라도 저는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는 잘 못 먹고 하다 보니까 대조라는 약을 가지고 중초를 촉촉하게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대조를 중초를 통하는 약이라고 봤었고, 표의 찬 기운을 보기 위해서 계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복령으로 하기도 시키고, 감초 복령으로 하기도 시키고, 상당히 예민하고 약한 사람이 겉에는 차고 중초는 막혀가지고 생기는 신의 어떤 약해져서 생기는 그런 다양한 병명에 사용할 수 있는 처방입니다. 정력대조 사패탕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정력자는 해역, 천식, 불능식, 해역, 천식, 불능화, 흉만이 창, 담다백색, 담다색백, 저도 잘 못 외우네요. 기침을 하고 천식을 숨을 헐떡헐떡 어깨를 으쓱으쓱 하도록 이렇게 숨을 쉬고 누울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가빠서 누울 수가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딱딱 그득하고 빵빵해지면서 묽은 가래를 계속 뱉어내는 이게 담다색백입니다. 요 경우에 천식, 그래서 이 경우는 폐에 지금 습담이 꽉 찬 거예요. 폐에. 이걸 어떻게든 쭉 내려보내는 그런 방식의 지금 치료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기 때문에 정력자라는 걸 사용하고 거기에 대조라는 약은 보조적인 비토의 기운으로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했던 천식에 관련했던 도식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모르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알 줄 아셨어요? 이게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던져주기 식의 자료만 훅 던져주기 식의 강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언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 질환별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할 때가 한 번씩 가지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어떤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자세하게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임상에서 특히 노인분들이 호흡이 가쁘면서 베드에 누워 있는데 호흡이 가쁘고 이런 상황에서 뭐 무릎 아프다, 어깨 아프다, 허리 아프다 막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물론 아픈 거 침 놔드리고 하면 되지만 어떻게 지금 약을 써야 되는가를 좀 감을 잡으시라고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린 거고요. 대변 불통이 있으실 때에는 대황, 행인, 도인, 망초, 감수 등 이런 좀 하기제, 사하제들을 좀 써야 되고 감수 같은 것도 필요하죠. 이것들이 조합되어 있는 처방이 대함융탕입니다. 오늘 환자가 한 분 왔는데요. 뒤통수, 오늘은 아니고 오늘 한 4-5번째 오셨는데 두통이 오는데 뒤통수로 막 극렬하게 이렇게 온답니다. 그게 극렬하셔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하셔서 일단은 침 놓고 소화제를 썼어요. 근데 환자를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게 단순히 식체는 아니다. 단순히 반화를 쓸 상황은 아니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역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데 후두 쪽으로 올라왔거든요. 한 60세쯤 되는 여자분이고 기세도 좋으신 분이에요. 이게 중초에 뭔가 단순히 식체가 아닌
담, 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치료를 하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리고는 또 이제 다시 그 환자를 다시 만났는데 이 환자분이 통증이 조금 덜하지만 굉장히 극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오령산을 같이 좀 썼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덜하는데 이게 뭔가 소변도 시원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감수를 좀 드렸어요. 오늘은 이게 전체적인 그림상 이거는 상부로 뭔가 역하는 이런 기운은 변폐도 있고 뭐 특히 소변 불통이 좀 있어가지고 감수를 썼는데 경과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처럼 이럴 때 이제 그 천식 환자가 아까 정력자를 쓰는 다시 한번 해역, 천식, 부두과, 흉만이창, 담다색백 이런 증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대변 불통을 동반할 때 이러한 약들을 같이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흉민, 인후분리 여기가 뭔가 목에 딱 걸린 것 같고 뱉어지지 않고 깝깝하고 뭐 매핵기 같은 느낌 이럴 때 대표적인 게 반하죠. 반하. 거기와 함께 과루인이나 사삼이나 뭐 여기는 없지만 길경이나 이런 것들 흉부의 기운을 풀어야 됩니다. 여기에 정력자의 증상이 있다면 같이 쓰고요. 아니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기운을 풀어서 치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화명탕이라든지 과루회백 반하탕이라든지 반하후박탕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상당히 사람이 지치고 기운이 없고 하는 경우는 폐기운이 자체가 지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삼환기를 가지고 보기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붓는 게 저명하다. 확실히 몸이 붓는다고 할 때는 부종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감수가 아무리 축수를 한다고 하지만 부종이 드러나는 게 위주가 아니에요. 부종은 오히려 방기와 택사, 그 다음에 석고, 부종이 있으면서 구갈이 있고 땀이 막 흐를 때에는 이 위에 열이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부종을 봅니다. 석고가 왜 부종을 제거하냐? 제가 다음에 한번 이 자료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이걸 봤는데 지금 대충 기억나는 거는 석고가 이제 황산칼슘인가 이 덩어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칼슘 제제의 어떤 그 메커니즘 안에서 설명을 하던데 나름대로 제가 석고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론에 보면 양면경의 열로만 석고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뿐만 양면경의 열뿐만 아니고도 석고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방기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억지로 양면경의 열로 막 붙이면 뭐 억지로는 되지만 깔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그거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갈증을 많이 호소하는 천식 환자가 갈증을 많이 호소한다면 천하분이라든지 맹문동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촉촉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천식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무환이라든지 오한이라든지 묽은 가래 같은 게 나오는 지난번에 동영상을 보셨지만 상당히 긴장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마황이라는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화와 마항이 그런 약들을 이제 그런 상황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 제가 설명을 드렸고 건조하다, 만성적이다, 혈어의 느낌이 안색이라든지 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혈어를 나타낸다. 그러면 숙주왕, 맹문동, 오미자 이런 사삼 같은 이런 것들로 보혈과 촉촉하게 하는 그런 의미의 약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미신효탕과 가미 금수 육군전을 실증과 허증으로 나눠서 설명을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처방들이 대체적으로 앞에 했던 내용들에 가미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가미 이제 금수 육군전도 보혈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되어 있으니 혹시나 처방을 내고 하시는데 조금 자신이 없고 한다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래 소리가 그렁그렁 하는 게 만약에 심하다면 치효산이라고 하는 청강의감에 나온 치효산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라는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그걸 정리하면 긴장이 많이 되어 있다면 마왕행인으로 천식을 잡아야 되고요. 긴장을 풀어야 되고요. 건조하다고 하면 지황, 맹문동, 오미자, 행인 환자를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중초가 막힌 소화가 실제로 안 되고 중안을 누르면 통증이 있고 할 때에는 반화사인, 나복자, 길경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기력이 많이 약하면 기운을 도와야 됩니다. 환기 인삼으로. 그 다음에 가래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화, 이쪽에 정력자를 제가 또 뺐다고 했는데 또 못 썼네요. 그 이외에 사삼, 상백피, 황금, 현삼, 시오 등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기침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고 저한테 또 질문도 하고 했는데 목이 건조하다고 할 때 제가 누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건조하다고 했는데 반화를 왜 쓰냐?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환자분을 문의를 하셨길래 소엽이라는 걸 또 쓰고 했는데 그걸 왜 쓰냐라고 하는데 그 상황은 그분은 저한테 문의를 할 때 환자분이 목이 간질간질하다고 호소를 하는 듯이 했지만 제가 보니까 찬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깔끌깔끌한 이미지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 실제로 건조합니다. 건조하다는 표현은 호흡을 숨을 조금만 들이마셔도 갑자기 기침이 나올 것 같고 조금만 따뜻한 기운이 와가지고 수증기가 목을 자극하면 갑자기 기침이 나오고 동의보감에 보면 화천, 화수라고 해가지고 그 간지러워서 기침을 연달아 수없이 연달아 하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숙지왕, 맹문동탕이라든지 뭐 그런 종류입니다. 경옥고라든지 숙지왕, 맹문동, 오미자, 사삼 요런데 함께 이제 반화 같은 걸 쓰면 길경 반화 같은 걸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데 가래가 나온다는 여러분들 가래가 나온다. 중초에 찌꺼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래가 나온다고 할 때는 소화불량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초두구, 사인, 규피, 나복자 이런 소자, 후박, 반화, 사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중초를 봐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콧물이 많이 나는 경우는 일단은 발산을 좀 해야 됩니다. 마왕, 세신, 소엽, 반화. 저는 소엽을 좀 많이 쓰고 세신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경우에 따라서 마왕도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데 눈이 붓고 이런 경우는 부종을 봐야 됩니다. 상백피라든지 창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창출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창출은 여기 보면 가래 소화불량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쪽이 중초의 습기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간지럽다고 할 때 창출을 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납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하셔야 되고 기침을 오래 하면서 기운이 없다고 할 때에는 환기인삼을 쓰면서 뭐 숙지왕, 맹문동 같이 쓰든지 오미자를 쓰든지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십조탕은 결국에는 감수의 처방인데 감수의 처방은 축수, 흉곽의 어떤 수를 몰아내는 그 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현음이라는 그 병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수를 먹는 법도 새벽에 먹고 미음을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제가 지금까지 처방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일본 애들이 이런 그 쯔무라에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설명한 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그림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작업 한글로 되어 있는 작업은 한국의 그 한의사분 심의님께서 이게 정리하신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꼭 이제 한글로 좀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처방을 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여러분들이 환자를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조금 더 감을 잘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주고 가겠습니다. 게시탕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뭔가 좀 사람이 좀 야위고 조금 약간 예민한 듯한 약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들은 오한 발열, 자율신경 실조,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두통은 감기 때문이고요. 사지통도 약간 차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맥대조탕은 하품을 자주 한다든지 야제증, 불안증, 요런데 그 애들이 저녁에 잠을 잘 안 잔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하고요. 소건중탕 보면 체질 허약이라고 해놨죠. 애 얼굴 보면 지금 이 표현 약간 표정도 보면 애기인데 밝지 않아요. 네, 밝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살찌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에 표현은 조금 더 저는 좀 불쌍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표현했고 식욕도 부진하고 변비 같은 게도 잘 오고 잘 때 땀도 좀 흘리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복통 배가 잘 아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이 화끈거리거나 할 때도 있고요. 소곤중탕 이런 이미지의 아이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억간산 제가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얼굴에 보면 상당히 얼굴에 짜증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친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얼굴을 보고 이런 사람 이 표정이 안 나오도록 연습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사람 오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좌절이 우리가 화낸다는 게 기운이 처지고 모일 때, 불만이 생기고 모일 때 터지는 거거든요. 이 터지려면 좌절감이라는 게 같이 있습니다.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에요. 저를 봤을 때 저도 화를 낼 때 보면 뭔가 못마땅할 때 그런 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떨림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자감초탕 자감초탕 지난번 했는데 상당히 사람이 예민하면서 살도 좀 빠지고 그런 경우라고 했죠. 부정맥이 있고 건조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도 마르고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예민하기 때문에 진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작약감초탕은 얼굴로 표현하긴 그렇고 자꾸 근육이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쥐나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성요통에도 작약이 쓰는 그 근육통은 작약이 만지면 느낌이 약간 딱딱한 느낌이에요. 근육이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 뻣뻣하고 딱딱한 느낌. 그럴 때 쓸 수가 있고 이런 관절통에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이고 오늘 이제 생강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생강을 이게 저게 약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 재료로도 흔히 쓰고 시장에 가면 흔히 있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약재가 이제 생강이에요. 그래서 이 생강이라는 게 자칫하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저는 매우 애용하는 약이고 좋아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래서 어차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생강은 성온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통창, 신명, 머리를 맑힙니다. 통창, 어두워져 있던 걸 쫙 뚫어준다는 그런 뜻이죠. 머리를 맑히는 뜻이고 이 정신에 실제로 관여한다는 뜻도 되고 여기 보면 이제 담수 구토돼 있는데 이 위가 안 좋으면서 찌꺼기가 뜰 때 이럴 때 잘 봅니다. 이 생강이 잘 보고 그래서 이 생강은 위장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강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향이. 이 향이 저는 생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향이 머리를 맑히는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계위, 극령이라 약성가에 극이란 단어 거의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몇몇 나오는데 이 극령 매우 매우 신령스럽다, 영험하다 이런 뜻이죠. 위를 이렇게 열다, 위가 이제 그럼 닫혔다는 뜻인데 위가 활동이 안 되고 긴장이 되고 뭔가 무력하다 이럴 때 최고다 이런 표현을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강 먹어보면 생강은 맵습니다. 매워서 매운맛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진액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건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강을 사가지고 쪘어요. 그때 생강을 20kg를 사가지고요. 집에서 흙먼지 다 씻어내고 이제 그 찜통에 쪘습니다. 집에 있는 찜통 해봤자 얼마나 큽니까? 그 만두 찜통 조그만한 데다가 그게 올려가지고 찌고 생고생을 다 했어요. 20kg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니까 2kg 나오더라고요. 참나. 그만큼 수분이 많습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쪘는데도 곰팡이 잘 씁니다. 말리는 과정에. 정말 피눈물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수분이 굉장히 많은 약입니다. 이 생강은 위장을 활동시킨다. 위를 활동시킨다. 요거 하나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를 활동시킨다. 실질적으로 얘가 소화작용이 있는 건 아니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매운맛으로 위를 자극 주면서 활동시키니까 소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위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생걸로 먹어보면 굉장히 목을 타는 듯한 이런 자극이지만 끓여서 먹어보면 많이만 안 먹으면 그렇게 위에 자극적이진 않아요. 물론 위에 열이 있고 뭐 위가 건조한 사람들한테는 자극이 되겠지만 건강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생강 특유의 향이 많아서 향으로 위장을 흔드는 것도 아니지만 활동시키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아주 좋은 약.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또 특별히 하는 거는 가래기침이라든지 구토에 사용합니다. 구토. 그래서 구토에 대해서 생강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위에 활동시키는데 생강을 아주 좋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삼조이라고 할 때 그때는 한돈을 강삼조이로 쓰고요. 군제로 사용할 때에는 두돈, 석돈도 큰 문제 없습니다. 한 첩당.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쓰면 24g 쓴다는 얘기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쓸 때에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토종생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제 이거 안지 얼마 안 됐는데 토종생강이라고 있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던 생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산 생강 있죠? 그건 전부 다 종자는 중국산 종자입니다. 종자는 중국산인데 얘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분 얘기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흘렀다더라. 거의 토착화될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산하고 또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반 생강, 국산 생강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중국산하고. 그런데 이게 토종 생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면 그림이 잘 모르겠죠? 이게 토종 생강이 주먹만 같은 뿌리에서 나는 게 요만하다고 하면 일반 생강은 이만합니다. 주먹 2개. 그러니까 이 생강이 작죠? 잠깐만. 생강이 작습니다. 근데 맛하고 향이 특유의 굉장히 아주 뭔가 묘한 향이 있습니다. 일반 생강과 다른 특유의 향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런 맛을 내요. 그 다음에 이 양이 작다 보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많이 안 찾아요. 많이 안 찾고
정말 그 호텔이라든지 유명한 셰프들 음식했을 때 굉장히 어떤 그 정성을 다해서 맛을 극대화시킬 때에는 그런 이 토종생강을 꼭 찾는답니다. 꼭 찾고, 그래서 이제 제가 토종생강으로 한번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비싸지만 좋더라고요. 그런데 토종생강으로 건강 만들고 생강 썼다가는 저희 한의원 망합니다. 금액은 같은 가격에 일반 생강은 예를 들어서 8,000원에서 만원 한다면 토종 생강은 한 2만원 조금 넘어갑니다. 맞나? 제가 요즘 기억이 안 나네. 만 얼마? 2만원 넘어가.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 봉동입니다. 봉동. 이게 완주 봉동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익산 옆에 이렇게 생긴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대전이고요. 김천, 무주. 대충 어느 위치인지 아시겠죠?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봉동을 보시면 이제 아시면 되고 인터넷에 혹시 알아보시려면 봉동 토종생강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할 부분입니다. 소바나탕, 바나와 생강을 씁니다. 여기에 바나 36g, 생강 24g 있는데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하루 분량이죠. 4구 36, 9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한 첩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넉 돈 반입니다. 군제. 그렇게 먹어야 될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나를 쓰신다고 하면 첩당 저는 한 2돈 정도 쓰면 안 될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강은 한 3돈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루 분량이면 2돈이면 8g, 한 16g 해도 충분하고, 석돈이면 24g이네요. 생강은 24g 하시든지 조금 줄여서 16g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너무 여기 나온 대로 이제 과욕을 안 부리셔도 됩니다. 자, 소바나탕 곡식을 먹고 욕구자 갑자기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구토를 하는 것은 양면 위의 문제다. 이때는 오수유탕을 씁니다. 오수유, 인삼, 감초인가? 그렇죠? 네. 그 오수유탕을 쓰는데 약을 먹고 이제 더 이제 반극, 더 심해진 경우에는 이거는 상초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운을 하기시켜야 됩니다. 바나라는 게 기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오수유라는 거는 고미를 가지고 열을 보는 겁니다. 한열, 열을 보는 거고, 소바나탕은 수습을, 담음으로 인해서 기운이 막힌 거를 통하는 거예요. 오수유탕은 다음에 제가 뒤에 보면 지금 설명할 때가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소바나탕을 쓰는 구토라는 거는 습담에 의해서 기운이 하기가 안 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구토에 사용한다. 자, 일단 뒤에 보겠습니다. 자, 스별병이죠. 스별병은 소변색 불변, 자리, 복만이천자, 불과 재열이라. 원래는 황달은 소변색이 이제 붉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소변이 잘 안 나가는 게 황달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소변이 잘 안 나가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갑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갑니다. 일반적인 황달이 아닌 거예요. 황달은 스별병인데 스별이 갇혀서 못 나가는데 지금은 그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만이 천자라고 나타나면 뭔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죠. 스별이 아니고 기운이 지금 갇힌 거예요. 기운이. 왜냐하면 스별이라면 소변색과 이 자리가 나타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때는 열을 끄트리는 스별을 보는 이제 이 황달병이니까 시오라든지 황금이라든지 황백이라든지 이런 스별을 보는 약들을 사용할 게 아니고 기운을 봐야 된다. 왜? 스별을 찬 약을 쓰니까 얼이 나타나요. 딸꾹질이 자꾸 나타나요. 차지고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원래 이 기체로 인해서 중초에 긴장이 되어서 이 복만이 됐고 천이 돼 있는데 지금 찬약을 써서 더 이렇게 오므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반발심으로 이 딱국질이 납니다. 요때는 요렇게 나는 거 보니 요거는 위의 기운의 문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바나탕, 반화를 쓰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황달이 나타났습니까? 요거는 황달이라고 일반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실별이 심한 게 아니고 기운이 맺혀가지고 그 황달이 살짝 나타나는 그 정도의 경우가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구, 곡부득하, 구역이 하는 음식을 못 먹는 거, 구토한다고 음식이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반화를 가지고 쓴다. 그 다음에 지음에 구불갈, 입이 마르지는 않고 구토가 나는 경우에 혹은 물을 토하는 경우에 소바나탕. 즉 이제 이 소바나탕이라는 것은 구토에 쓰면서 갈증, 습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또는 수분이 실제로 많이 고여 있으면 갈증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뭐 씁니까? 구토하면서 갈증이 나타날 때. 오령산을 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바나탕에 이제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바나탕과 소바나가 복령탕이라는 처방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또 쓰고 이 구역과 함께 기운이 막히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지럼증이 현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잘 쓸 수 있어요. 소바나탕.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지럼증 파트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좀 자신 있어 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할 때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바나탕. 왜 지금 넘어가냐면 뒤에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소바나탕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현운, 어지럼증 케이스 나왔네요. 여자 53세, 현운이 발생한 지 3일 되었고 구토가 자꾸 나온다. 그 다음에 구토물이 모두 청수, 연말이 묽은 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눈을 감고 침상에 누워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하늘이 돌고 땅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는다. 보통 이런 경우로 해서 어떻게 응급실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이석증입니다. 라고 하죠. 이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매년 수회 발생하고 발생할 때마다 길게는 한 달 이상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체는 비반하고 태, 박, 백, 니 찌꺼기 습기가 많다는 뜻이죠. 맥침, 연활. 맥은 침하면서 뭔가 이제 연하고 활하다는 뜻은 습담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반화, 생강, 복령. 이게 뭔가 귀에 찌꺼기로 인해 가지고 이 습담에서 기운이 막혀서 눈에 귀에 자극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빙빙빙 돌죠. 우리가 이제 어지럽다고 할 때 그냥 어지럽다도 있지만 빙빙빙 세상이 돈다는 거는 우리 소용돌이 칠 때 왜 소용돌이 칩니까? 우리 세면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세수를 하고 물을 딱 내린다고 구멍을 딱 열면 소용돌이 칩니다. 왜요? 위에는 굉장히 압력이 많이 나와 있는 물이 많은데 나가는 구멍이 좁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가려고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구멍이 좁아지고 긴장이 될 때 빙빙빙 돕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긴장이 된 겁니까? 구토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위가 긴장이 되었다. 그러면 뭐? 반화. 저 재미 많이 봤습니다. 이거. 그래서 반화, 생강, 복령 이렇게 씁니다. 요 경우 12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정도. 하루분에 저렇게 써도 충분합니다. 소바나탕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긴장 위의 부분의 긴장으로 인해 가서 구역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때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고한 구토, 신경성 구토, 여자 33세에 1년간 구토를 하였다.
식전 혹은 식후에 나타났고 음식이 들어가면 즉시 토했고 혹 날이 저물 때 구토했다. 날이 저물 때 그건 큰 의미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 없다. 그러니까 큰 의미 없죠.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토하거나 청수, 담련을 토하였다. 신경성 구토라고 진단받았다. 저 이거 다 하고 설명드릴 텐데 이런 환자 있었거든요. 사람이 보니 체질이 허약해요. 면색도 창백하고 음식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음식 먹는 거 당연히 안 들어가죠. 음식도 못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은 노곤해지고 자꾸 풀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완복부가 더부룩하고 답답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아니에요. 하복부를 폭진해 보면 물소리도 나고 설질은 담홍하고 태박리 습기가 있다는 그 뜻이죠. 현세 이거 뭔가 뭐가 들었다. 물 같은 거 이물질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위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위를 통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반하, 생강, 복령 이렇게 이제 소반하가 복령탕을 쓰는 케이스입니다. 제 환자 중에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이분이 원래 디스크가 있었어요. 여자분 45세쯤 되죠? 저랑 동갑이에요. 43세인가 44세인가. 그 여자분이 그래서 굉장히 저랑 치료가 잘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약을 먹고 허리도 많이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라포가 형성이 잘 됐는데 추석 때 이제 이분이 그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올라오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구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으로는 이 맹물 나오듯이 이 맹물만 계속 토한답니다. 음식도 못 먹고 아예 못 들어갑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가지고 링겔도 맞고 했는데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응급실을 다시 갔대요. 하루 가고 집에 있다가 또 안 돼서 또 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제가 선생님 치료하고 되게 좋았는데 자기 부인이 지금 이 상황이니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지금 당장 일단 가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생각난 게 이제 소바나가 복령탕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시고 제가 환자를 봐야 되지만 미리 약을 조금 준비는 해 놓겠습니다. 이거 해서 안 되면은 제가 다른 조금 더 정밀롭게 원래 보고 환자를 실제 보고 했던 그런 걸로 제가 이 처방을 새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요거 다녔습니다. 반하, 생강, 복령. 그리고 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계속 토하니까 음식 못 먹고 계속 토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 초췌해가지고 완전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먹였어요. 먹이고 뭐 침 간단하게 뭐 세게 놓을 수도 없고 간단하게만 놓고 이제 눕혀놨습니다. 굉장히 위가 이제 일어나 한 20-30분 있다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편해지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달인 게 한 3-1분 되는데 일단 요거 드시고 경과를 한번 보자고 해서 뭐 하루 만에 다 나섰어요. 저녁에 밥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하라는 게 반하 생강이 절대 무시 못합니다. 네. 이제 정리한 게 저 뒤에 있으니까요. 이 뒤에 보면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생강 파트에 지금 생강 파트죠. 생강 파트에 또 나오는 게 생강 사심탕입니다. 이름에 이제 생강이 들어가죠. 생강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반하 사심탕의 한 부류입니다. 부류이고 일단은 약재의 성분은 용량을 보면 반하, 생강, 황금, 인삼, 대조, 감초, 건강, 황련 이렇게 들어갑니다. 465조 상안에 발한 후에 상안에 땀이 나서 한출 해지 후 땀을 내어서 풀었어요. 이 사람이 표증이 좀 있었나 봐요. 표증이 있으니까 풀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병이 나았는데 위중불화,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심화가 비혁하고 건애, 식취, 자꾸 그 트림 같은 거, 트림을 꺽꺽 하는데 음식 썩은 냄새 같은 거, 음식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화가 안 됐다는, 위에 소화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혀파요, 수기, 혀파요 이런데 수기가 있어가지고 자꾸 물소리 같은 게 나고, 복중내면 배 안에서도 구룩구룩구룩 하고, 설사를 하는 경우에 생강사심탕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상안에 한추를 했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표의 병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발안법을 잘 썼어요. 그런데 발안이 좀 과했나 봐요. 발안이라는 이 치법은 표사를 치료하는 거지만 자칫 과하게 되면 위중냉을 유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땀을 너무 많이 내면 망량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에서 열을 내는 곳은 위입니다. 위. 심장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위입니다. 그래서 이 망량증이 되면서 위에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 위중이 냉해지면서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에 음식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위가 활동이 잘 안 돼요.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트림을 하는데도 이 음식 냄새가 자꾸 나오고, 그 다음 위가 차져 있으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물이 고입니다. 원래는 열로 인해 가지고 증증부부하는 곳이 차져 있다 보니까 이게 물이 됩니다. 숨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수기, 복중내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화와 생강으로 위가 긴장돼 있고 한 거를 통해주고 생강으로 따뜻하게, 건강을 더 써가지고 완전히 위를 따뜻하게 하는, 그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황련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위라는 게 비록 차져 있지만 뭉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록 위에 겉은 차져 있지만 뭉쳐가지고 스별이 생깁니다. 스별. 안에 심화비라는 게 안에 위가 바깥쪽에 발안을 많이 시켜서 차져가지고 수름이 되다 보니까 뭉쳐가지고 스별이 생겨요. 스별이 생기니까 황련이라는 것입니다. 황련, 황금.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위중에 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삼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약의 대표의 처방은 생강사심탕이지만 사실 반화사심탕이라고 본다면 반화와 황련이 핵심이고, 이 경우에는 더욱 음식이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생강이라는 게 더욱 쓰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황련을 쓴 이유는 심화에 기운이 맺혀 스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중내면 물이 자꾸 찾아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꾸 물이 생기고 하니까 그 물로 인해서 하리가 되는 거예요. 차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물이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반화사심탕 잠깐만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은 이거는 반화할 때 나올 겁니다. 그때 더 자세하게 하고, 이거는 잠깐만 제가 설명할게요. 상한 5, 6일에 구토하면서 발열이 됐는데 시오탕증이 나왔습니다. 소시오탕을 쓸 때 건구도 있고 발열이 있으니까 이걸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다른 약을 가지고 합법을 썼습니다. 화해법을 써야 되는데, 소시오탕으로 화해법을 써야 되는데 합법을 썼습니다. 합법을 쓰다 보니까 소시오탕에 그 시오증은 있으면서도 있었는데, 시오증이 있으면은 그 소시오탕 시오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약을 가지고 사합법을, 이것은 비록 합법을 썼는데 역증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크게 합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필증증이 진, 내가 이거 다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때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반화사심탕은 소시오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오증이 있는데
뭐 합법을 쓰고 해서 생긴 문제들을 단 만이불통자 차위비하야 시효 불중 여진이의 반하사심탕이라. 즉 시효는 못 쓰고 그 이외의 다른 비증을 보는 것들은 이제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심탕 형제들이 3개가 있잖아요. 반하사심탕,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 나중에 비교를 할 거라서 그래요. 감초사심탕은 이 뭐가 있냐면 중풍에 의반하지에서 긴 하리 했는데 1수 10회 10행 1수 10행 곡불화 복중내명하고 심화 비경하야 이만 건구 신번 부두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번이 생깁니다. 신번이 왜 생긴다고 했습니까? 심에 혈조가 생겨요. 허번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사심탕을 써야 되는 경우에 이 합법을 많이 하든 뭘 하든 아니면 공포가 오든 그렇게 해서 신번 부득 이게 생기니까 이거는 사심탕에서 감초를 좀 더 써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감초 사심탕을 하는 김에 생강 사심탕을 하는 김에 약물 들어가는 게 똑같습니다. 반하, 생강, 감초 사심탕은 반하, 황금, 건강, 인삼, 감초, 황련, 대조 약재 수는 똑같아요. 똑같고 약재의 그 그람 수도 반하, 황금 똑같아요. 인삼, 황련, 대조 전부 똑같아요. 그런데 생강에서는 반하사심탕의 3냥인 것을 4냥으로 올리고 여기 건강이 3냥인 것을 건강을 조금 줄이고 다만 소화를 시키기 위한 작용을 하는 생강을 더 올렸습니다. 반하사심탕 중에 위에 음식이 남아있구나.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반하사심탕에 생강을 쓰면서도 뭐를 쓸 수 있습니까? 소화제를 써도 되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감초 사심탕은 다 똑같은데 감초만 올라가요. 허번을 보기 위해서. 이 감초 사심탕은 신번 부두간을 보는 처방인 거예요.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소화불량이 되고 식체가 된 경우에 반하사심탕을 흔히 활용을 합니다만 그래서 심화, 비경, 복중내명, 하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즉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때 소화불량이 되면서 설사를 한다. 설사를 한다면 반하사심탕을 기본으로 떠올리시는데 심화, 비경도 있고 위를 누르면 좀 아파하고 배를 누르면 물소리도 잘 나고 할 때 반하사심탕이 딱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하리가 심하면서도 여기는 안 나와있네. 음식 냄새가 나는 경우에 음식 냄새가 이게 트림을 하는데 음식 냄새가 많이 난다. 요런 경우에는 생강사심탕을 쓰고 자꾸 설사하는데 자꾸 사람이 불안해하고 신번부득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는 감초를 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반하사심탕을 쓰는 것도 구별해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례를 읽어보면 이 3가지 처방이 뭐 암도 치료하고 별의별 그 케이스가 다 있어요. 대단한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소화불량에 많이 응용하는 처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소시효탕이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해봤어요. 반하, 황금, 생강, 인삼, 감초, 대조. 그러니까 황련, 시효 대신에 황련을 바꾼 거예요. 심화 비경으로 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소시효탕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시효탕이라는 게 뭡니까? 기운이다 뭐다 해가지고 식체 흉역고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뭔가 풀어지지 않는 기운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후대 의가들은 소시효탕을 쓰는 경우에 뭐 향부자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귤피라든지 이런 것들로 같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소시효탕만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구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강사심탕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극심한 복통. 남자 36세에 속이 미식거리고 윗배가 부르고 그득하고 심하게 아픈 지 6일 되었다. 여러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이게 8년 정도 경과되었고, 이게 위장병이 평소에 8년이 경과되었고, 근자에 감기로 체온이 39도가 되었는데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였다. 그리고 나니 땀이 쉴 새 없이 흐르고 피곤하고 힘이 없으며 시시로 번조하였다. 번조. 네, 그 다음에 아울러 배가 부르면서 아프고 미식거리고 음식을 먹으면 토하였다. 얼굴색이 희고 윤기가 없으며 정신이 피로하고 말소리는 나지막하여 힘이 없고 윗배는 불룩하고 그득하여 누워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 편했다. 설질은 다목하고 태는 백후하며 맥은 유세약 사기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음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나사심탕 쓰면 안 나을까요? 맞습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구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인이 땀을 많이 내고 난 다음에 그래 되었다. 발한으로 인해서 위중이 헌행해졌네. 예,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는 설사는 없어요. 설사는 없지만 뭔가 뭉쳐가지고 북적북적 이 열을 내고 있으니 그럴 때에는 이 안에 습여를 좀 황련이라든지 황금으로 좀 보면서 많아가지고 통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생강사심탕만의 그 케이스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유명한 유도주 의원이네요. 심화 비색 여자의 49세로 심화의 한 덩어리가 융기된 느낌이나 눌러도 아프지 않다. 자꾸 트림이 나오고 구토가 나오면서 위산으로 고통스럽다. 소변이 적고 이 소변 적은 거 이런 게 키포인트입니다. 뭐 수습이 어떻게든 잘 안 흐른다 이런 겁니다. 대변이 묽다. 이건 뭐 물이 많다. 할 수 있죠. 매일 3-4차례 본다. 장명소리. 확실히 물이 있다. 꾸룩꾸룩하고 음식을 별로 먹고 싶지 않다. 체격은 비대하고 심하게 부종이 있고 색이 청황하며 윤택이 없다. 맥은 무력하다. 생강사심탕. 그러니까 이제 트림이 나고 구토한다. 바나사심탕 쓴다고 안 나을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하시고는 대변이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는 기운에 의해서 소변도 잘 안 나가고 대변도 묽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물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 경우는 기운을 통해 가지고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귤피탕도 보면 생강이 주약이죠. 이름은 귤피지만 생강 16g, 귤피 8g. 바나사심탕하고 이진탕이요. 바나라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귤피야 뭐 그렇다 치고 복령도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에서는 이 슬별을 보는 약이 황련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황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슬별 배를 누르면 이진탕에서는 설사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기운이 막혀 있는 거죠. 습담에서 기운이 막힌 거지. 물이 생긴다. 뭐 이런 구역이 나고 신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소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이진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대변이 묽고 설사가 나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황령이라는 게 바나라는 의미에서는 이진탕이 의미가 소통시키는 의미로 비슷하겠지만 황련 황금으로 인해 가지고 안에서 습열이 굉장히 많이 생성된 거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기가 모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귤피탕, 건구, 여기도 건구입니다. 여기에서는 건구라는 표현은 실제로 토하는 게 아니고 미식 이런 거죠. 딸꾹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수적골이 됩니다.
수족 거리 됐으면 뭐를 써야 됩니까? 사역탕을 써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귤피탕을 씁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중초를 보는, 기운을 보고 중초를 보는 약들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좀 막혀 있다 보니까 잘 못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비록 환자가 수족권을 하다 해도 양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아닙니다. 단순히 위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예요. 그럴 때에는 귤피탕, 생강귤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토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구토 환자가 한의원에 잘 오진 않는데, 이 구토가 오면 금방 해결을 못하면 굉장히 환자는 딴 데 갑니다. 왜냐면 이 구토라는 게 음식을 못 먹으니까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든지 합니다. 응급실에 가서 해줄 게 없어요. 뭐 보나링 일단 놔보고 안 되면 뭐 계속 그냥 제가 알기로 음식 절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 끊습니다. 네. 기다리는 거죠. 구토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반화생강,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운이 막혀서 특히 위장의 문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사, 물이 수역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물만 먹어도 토한다. 그런 경우, 소변으로 잘 안 빠져나가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오수유탕, 스별에 의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개의 군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군은 귤피가 해결하고요. 여러분들 하나 좀 기억해 놓으십사 하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정향이라는 약입니다. 정향은 신열하니, 능제, 한구하니, 신복동통하고 온위가효라. 이 신이는 이렇게 생겼고 꽃이 이쁩니다. 상당히 향이 강하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코카콜라 드셔보시면 예민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에 들어가 있는 재료입니다. 계피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정향이라는 게 향도 좋고 따뜻한 약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을 잘 봅니다. 구역을. 그다음 배 아픈 것도 보고.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프면서 구역을 할 때 여러분들 정향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복통만 있다면 양강을 보겠지만 구토까지 있다면 정향이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예민하다 이렇게 할 때에는 이 향기 많은 거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반화생강, 텍사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반적인 구토, 우리가 일반적인 구토에는 그리고 구토를 하니까 음식을 못 먹겠다. 이런 경우에는 소반화탕, 반화생강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령산처럼 이뇨를 쓰는 경우는 개, 두근두근 하는 게 있고, 토연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소반화탕에도 있는데, 어지럽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지럽다. 수기에 의해서 이게 기운이 수분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수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기운이 못 내려가면 반사가 돼서 위에 출렁출렁 뜹니다. 기운이. 요거는 이제 수에 반사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럴 때는 물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구토를 하면서 어지럽다고 할 때는 복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반화가 복령탕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이제 오령산을 합방하면 훨씬 좋겠죠. 백출, 복령, 텍사 같은 거, 저령까지 하면 더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구이발열자, 구토를 하면서 열이 나는 경우에 보통은 이런 거는 어린애들한테 많아요. 어린애들. 단순히 구토를 한다고 하면 반화로 가지만 구이발열, 구토하면서 열이 난다. 이거는 시효가 붙어야 됩니다. 그건 시효의 증입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구이발열. 시효구이발열. 예, 외우십니다. 뭐를 굽든지 구이발열.
자, 소시오탕 알아두시고, 거기에 변비가 끼면 대시오탕. 구이 발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골, 차지면서 설사하고 구토한다. 사람이 굉장히 파리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물설사 찍찍하고, 그러면서도 구토하고, 설사와 구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액탕으로 갑니다. 사액탕. 굉장히 이제 양이 망량증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수유탕이라고 하는 거는 건구토연말, 막 토하면서도 뭐가 주증이냐, 주소냐, 기운이 어떻게 되냐, 두통. 굉장히 머리가 터질 듯한 이런 두통. 굉장히 통증을 호소합니다. 반화도 두통을 보지만 이럴 때는 오수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수유가 들어가가지고 그 오수유의 고미를 가지고 이 위로 극상하는 기운을 내리고 안에 위장이 차가워져 있는 것을 오수유의 따뜻한 성질로 살 펴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를 할 때 이 대략적인 내용을 암기를 좀 하세요. 일반적인 구토에는 소반화. 그 다음에 개하고 어지럽다 이럴 때는 이거는 이뇨를 좀 시켜야 된다. 오령산. 구이발열 소시요. 구이발열 변비대시요. 그 다음에 골증으로 빠진다. 이건 사역탕. 그 다음에 두통이 같이 낀다. 오수유탕. 음식. 그렇죠. 이제 음식을 음식을 잘못 먹어서 구토설사를 할 때에는 위에 문제가 된 거죠. 위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건데요. 후세방에 와서는 이제 불황금 전기산이라든지 곽향 전기산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곽향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고방에서 이제 장준경 시대에 쓰였던 약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전면에 와가지고 의미가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곽향이라든지 이게 곽향전기산에도 보면 반화가 들어갑니다. 반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불황금 전기산의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여기 오령산도 들어가고 그게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방에 와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실 분은 찍어 놓으시고 후세방에 잠깐만요. 후세방 얘기가 나왔으니 결국에는 아까 여기 소라쌤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잘 못 먹고 잘못 먹어서 구토하는 경우는 귤피, 반화, 곽향, 사인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곽향전기산, 불황금 전기산 이런 어떤 유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가 거의 비슷한 거 다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반화, 복령, 귤피, 백출, 사인 이런 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정향같이 좀 따뜻하게 생강 비슷한 의미로 곽향 같은 거 쓰고 그 짬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라쌤이 말한 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쓸 수 있는 거고요. 제 오른쪽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왜 시선을 왔다 갔다 하느냐. 제가 모니터를 2개 쓰거든요. 강의용이 하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하는 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시선을 그렇게 하는 거니 오해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기억해 놓을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대황감조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곧 토하는 경우에 대황감초탕을 쓴다. 이 짤막하게 금계요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극에 보면 대변 비결, 그러니까 이제 구토를 하는데 변비가 있는 경우에 대황감초탕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토가 있는데 반화를 쓰려고 하니까 반화가 어떻습니까? 기운을 통하지만 건조합니다. 여기 건조합니다. 대변까지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황은 대변을 통하는 통기작용이 무엇보다도 셉니다. 그 다음 기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반화의 그 대용으로 이 대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하나 알아두십사라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데 이런 경우를 알아두십사라고. 왜냐면 그 소반화탕 이거 쓴다고 다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두십사라고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자, 이제 생강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 정리를 하면 생강은 온위, 소식,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소화작용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작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위음 손상, 따뜻하지만 자극적이지만 위의 진액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건강은 못 쓰더라도 생강은 쓸 수 있습니다. 그 비슷한 약이 귤피입니다. 귤피는 순기가 주작용입니다. 그 은은한 맑고 깨끗하고 향긋한 향으로 위를 살 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약간 건조하거든요. 약간 건조한 맛으로 이 담음도 없어요. 그 다음에 좋은 귤피는 소식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소화도 좀 시키고. 그에 반해서 또 사인도 위에 작용하지만 향기가 상당히 많아요. 향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실히 소화작용이 우선이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위가 예민하고 건조한 사람한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위를 따뜻하게 하는 성질로는 생강보다 훨씬 좋습니다만, 위벽이 예민하고 건조한 사람한테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들어가면 속이 따갑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주의해서 빼셔야 됩니다. 산사육도 소화를 시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의 진액을 손상시키지도 않고 산미를 가지고 오히려 좀 보충을 해주는데, 여기에 산미가 있어서 수렴작용이 좀 있습니다. 생강은 이렇게 잘 펼치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구토할 때 산사육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더 모으면 일시적으로 더 토할 수 있습니다. 대추도 비위에 작용하는 약인데, 이거는 진액을 보충하는 그런 약이고요. 생강과 같이 이제 짝이 돼가지고 생강은 위를 자극줘서 활동하는 게 위주라고 하면, 대추는 이 진액을 보충하는 걸 더 우선으로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작방학습은 이렇게 마치고, 제가 이제 잠깐 준비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안 되네. 왜 안 넘어가지?